그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만듭니다. 현재 사항이 어찌 됐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는데, 일단은 그 특허는 지금 과거에 했던 한 7개인가 6개인가 했던 걸 다 취소하고, 왜냐하면 이 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특허가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그 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특허를 그 다음에는 못 내거든요. 내 게 있어도 내 거 그것 때문에 못 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취소하고 지금 마지막 그 내용을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보정을 지난달에 넣고 이번 달에 우선 심사 신청을 지금 넣었습니다. 말로는 뭐 하도 서류가 요즘은 많아서 우선 심사가 9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보니까 한 3개월 정도면은 우선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사관들의 이 얘기는 자기들은 특허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학교에서 이런 건 다 없는 걸로, 지구상에 없는 걸로 이렇게 배워왔고 그 법대로 지금 하기 때문에 특허를 못 내주기 때문에 정말 잘 되는 게 있으면 세상에 알려라. 그래서 매스컴이고 이렇게 다 알리고, 또 관련 부서 학회에서도 그 물건을 보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보편화된 그런 사항을 보면은 그때는 심사를 해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허 내준다고는 안 했어요. 저는 특허가 안 나도 물건은 판매할 거거든요. 단지 특허가 나면은 이제 전 세계 특허까지 다 내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특허가 안 나면은 국내에서 영업비밀로 해서 물건을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게 완전 봉쇄해서 용접해버려 가지고 그 물건을 뜯어볼 수 없게 하고, 그 카메라로, 지금은 카메라를 뭐 핸드폰에서 다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내면은 설치해 가지고 누가 손을 대면 바로 그냥 경찰이 오도록 이렇게 해서 판매할 2가지 방법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가 난다 하더라도 해외 판매는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은 해외 특허 내는데 거의 평균 특허 비용몇 한 100억 정도 변리사들이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허가 나면은 PCT를 이제 걸려고 해요. PCT 거는 데는 뭐 한 3, 400 하면 거니까. 그러면 우선 이제 저한테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허 나는 거와 안 나는 것 차이는 그렇습니다. 특허가 나든 안 나든 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가 나면은 이제 PCT만 걸어놓고 권한만 가지고 해외는 전부 다 이제 대기업에 넘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 판매는 대기업에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고, 국내 판매만 특허가 날 경우에 제가 이제 하고, 특허가 안 나면은 제가 국내 판매만 하는데, 물론 해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우리가 해외 가서 직접 설치를 해줘야 되고, 이거는 특허가 나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한 5년과 10년 후에는 조그맣게 뭐 등산용이라든지 뭐 차량용이라든지 선박용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맣게 최하가 지금 100kg인데 100kg 미만 뭐 50kg, 30kg 이렇게 되는 거를 만들어서 특허가 나면은 그렇게 보편화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허가 안 나면은 어디 가서 설치해주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최하 100kg 이상 500kg, 물론 뭐 1000kg나 5000kg나 10,000kg 이런 경우도 다 그건 이제 주문 생산이죠.
물건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는 100kg 정도에서 200kg, 300kg 뭐 그래요 500kg까지만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너무 큰 거를 만들면 또 변전실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전기에 대한 그 위험성이라든지 관련 문제가 많기 때문에 500kg 정도만 돼도 웬만한 공장에 한 개에서 전기를 쓰는 거 아니라 기계가 많은 큰 공장에는 여러 군데 여러 개를 놔 가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500kW짜리 발전기에 붙여서 파는 거를 제가 터빈을 그 판매했다 할 경우는 그 터빈의 힘이 또 그 발전기의 능력이 500kW 정도를 쓰는 공장에서는 최소한 1000kg에서 1500kg 정도 되는 발전기를 써야 하고 거기에 맞는 터빈을 제가 생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벨트로 이렇게 발전기에 걸어서 내 터빈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비상용 발전기 나오는 거는 다 프레임으로 그냥 이렇게 볼트 조인해 가지고 엔진에다 바로 걸어서 하잖아요. 그래 RPM이 그 저기 발전기에 있는 RPM하고 터빈 그러니까 디젤 터빈 거기에 있는 그 RPM하고 그 RPM을 이미 맞춰 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돼서 나오는 제품이 그게 발전기는 지금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국내에서 지금 현재 시중화된 판매하는 내용들이고 제가 하는 거는 벨트로 걸어서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이제 10년이고 20년 쓰다가 벨트가 이제 마모가 되어서 벨트를 교환할 일도 있을 거고 뭐 이래서 하나가 이제 곧 그 수리를 할 때 그 만약에 3개나 뭐 4개나 5개가 그 공장에 들어가 있다면 그 한 개가 멈추면 그 기계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기계가 발전기에서 손으로 끌어다가 우선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수리하는 기간에도. 왜냐하면은 전력이 배 이상 나오는 발전기를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는 절대로 500kg 이상은 못 쓰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1000kg나 1500kg 되는 발전기도 그 같은 능력이 있고 터빈도 그 같은 능력이 있어도 그걸 다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기계는 그 자기 능력의 발전기나 터빈이나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의 절반 이하로 써야지 그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쓰면은 그건 수명이 짧고 앞을 내다보지 않은 사람들의 그 방법입니다. 저는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가도 그 발전기나 내 터빈이 고장이 안 나는 그런 기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그런 벨트를 갈 수 있는 뭐 몇 시간이라든지 뭐 하루라든지 시간이 걸릴 때 수리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걸로 가서 선으로 당겨서 대체해서 쓸 수 있다. 그 비상선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우선 물건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현재 사항은 지금 우선 심사를 넣어놓은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우선 심사 넣은 지가 지금 한 달 조금 못 됐는데 제가 이제 전자화 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전자화가 되면 바로 이제 그 물건이 심사관 앞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직 전자화 됐느냐고 내가 아직 전화를 안 해봤는데 전자화가 되면 또 그 전자화 서류가 와요. 그 주소지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우선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려고 이제 공장을 조금 한 거를 하나의 점포 그런 것을 하나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거기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데는 5층 옥상인데 너무 복잡하고 또 물건을 뭐 올리고 내리고 이게 물론 기계는 제가 만들어 놨는데 올려 내리는 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1층에 이제 좀 큼직한 점포를 얻어놨는데 잘 때만 또 점포 그거 2개 그쪽 거도 싸게 줄 테니까 쓰라 그래요, 주인이.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가게들이 잘 안 나가는 그런 지역이라 그 옆에까지 쓰면 이제 주인도 좋고 나도 좋고 이제 이렇게 돼서 조금 이제 바빠지면 배로 장소가 배 정도로 확장을 해서 쓸 수는 있어요. 면적이 한 50평에서 100평 뭐 이런 식으로 공장 내부를 우선 쓸 수 있고, 우선은 내 혼자 만드니까 기계 뭐 깎는 문제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그 전문가한테서 이제 만들어 와가지고 집에서 내가 이제 조립을 합니다. 지금은 용접기가 그 논가스 용접기인가 뭐 그런 게 나와가지고 실은 용접에 대해서 제일 내가 신경 썼는데, 이 공장에서도 기계 깎고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용접에 대해서 머리 흔들어요. 그리고 용접을 이렇게 조금 한두 방을 이렇게 시키면요 한두 방을 떼어주고 뭐 20만원 30만원 달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용접기가 논가스 용접기를 써보니까 뭐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용접에 대한 거는. 그래서 용접을 내가 지금 요새 직접 실험 기계도 내가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벽돌을 몇 장 달아서 이렇게 돌려봤더니 용접하는 게 뚝 떨어져 가지고 오늘 아침에 지금 다시 이제 용접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해서 그 부속품 기계하고 원자재 기계, 이거 제가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원래 무게추 아래 위로 했던 그 기계고, 부속품이라는 건 이걸 말합니다. 이게 여기서 내가 무게를 위에 1kg 밑에 1kg 같으면 밑에 거를 뭐 800g이라든가 700g이라든가 되게 500g이라든지 되게 이걸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인데, 이 만드는데 만들 때는 이게 밖으로 튀어나온 거와 같은, 뭐 튀어나오는 건 아닌데 튀어나온 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탁 튀어나올 때 뭐 1kg나 되는 무게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튀어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줄로 이렇게 당겨서 해서 부속품을 하나 더 세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밑에 있었고 이것이 밑에 있던 게, 이거는 올라가가지고 줄을 여기서 탁 당기면 올라가가지고 중심에 와 있고, 이거는 위에 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이 회전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그래서 이 부속품에 대한 것을 지금 도르래를 내가 철물전에 시켜놨더니 뭐 요새 연휴기간이라서 물건 안 왔다고 오늘쯤 왔을라나 몰라. 그 요거 이제 부속품 무게추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 이거를 지금 같이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 더 무게에 동력을 주는가, 이제 그 도는 거는 반대편에서 이제 저울로 달아서 무게가 얼마나 도는 이걸 다 달아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에도 이런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부속품 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만드는 게 좀 너무 작아 가지고 좀 더 크게 내가 공장을 나한테 그게 더 가가지고 하나를 더 크게 지금 만들어서 그 물건을 기계를 돌리고, 또 우선 이 기계 돌리는 거는 이제 매스컴에 이걸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특허청에서 그걸 원하니까 당장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세상에 알려라, 뭐 이렇게 그분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는 뭐 얼굴 드러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 왜 그런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속품 하는 이것이 다 들어가고, 또 원자재가 돌아가고 부속품이 들어가고 두 가지가 돌아가면은 이제 많은 힘이 나오는 상태에서 회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불과 몇 개월 이내에
그 새로 얻어놓은 공장 거기서 우선 하나를 만들어서 매스컴에도 알리고 또 뭐 학회 뭐 학회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관련된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보여주고 내가 그 속에는 내용은 다 봉해가지고 못 보게 해서 내용만 안 보여줄 뿐이지 돌아가는 거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요 영상에서 내가 설명했지만 요 영상에서 그 설명을 했는데 제일 내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돌아갈 때 멈출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각합니다. 그 뭐 다른 것이 이렇게 막 때려 부술 수도 없고 막 돌아가는 거를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그게 뭘로 막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그네트로 큰 풀이에다가 마그네트를 이렇게 접근을 시켜서 마그네트 지금 뭐 얼마든지 센 게 많이 나오니까 접근을 시켜서 그 회전을 멈추고 멈춘 다음에 이제 그 풀이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 옆에 있는 지지대에다가 이제 쇠로 된 파이프 같은 걸 콱 끼워 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전자석 마그네트 전자석 아니에요. 전자석을 떼도 그 콱 끼워 놓은 그것 때문에 이제 돌지 않겠지요. 그렇게 하는 시설이 완벽하게 우선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여기서 만드는 기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좁아 가지고 그래서 새로 얻는 공장에 들어가서 우선 그거를 다 만든 다음에 그 제품이 회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거는 그 100kg 정도를 기준해 가지고 최하단가 2천만원인데 제 터빈 값만 2천만원 이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 등산용 이런 걸로는 아직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아직 공개할 물건이 못 되기 때문에 특허가 떨어져도 저는 소개된 제품을 공개를 안 할 겁니다. 당분간 앞으로 5년 10년간까지는 다 영업비밀로 그냥 판매할 것입니다. 2천만원인데 이제 발전기는 별도예요. 근데 발전기 값은 상세히 그동안 알아봤는데 부속품 원자재를 넘어선 내용이란 이 영상에서 내가 발전기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발전기가 지금 100kg 정도 기준해서 3,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00에서 최하 단가가 2,500에서 3,000 정도면은 100kg 이상짜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100kg면 상당히 사실 대단한 힘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공장을 다 돌립니다. 그러면 뭐 한 달에 전기세 뭐 50만원, 100만원, 뭐 200만원 내던 분들이 하나도 안 내고 이 기계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00kW 정도는 되는 거는 약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터빈이 100kW 짜리는 2천만원, 500kW는 3천만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큰 것을 꼭 주문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 외의 것이 이게 지금 필요하냐면은 지금 그 내가 이 기계가 나오면은 제일로 피해를 주장을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오일 국가가 이제 그 피해가 왔다고 아마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일 국가하고 그다음에 태양열 가지고 이제 지금 영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태양열이 그 하는 분들이 내가 이거 공짜로 전기 뭐 1,000만원, 2,000만원 태양열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저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몇 천만원 가지고 2, 3천만원 가지고 전기를 마냥 무료로 쓰게 해준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혹시 자기들의 그 영업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저에게 약간 그 나쁜 이미지라 할까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한전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옥죄이는 뭐 그런 제도가 있지 않은 한 그럴 택은 없지만, 그래서 이 태양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전도 아무 데나 가서 이 전기를 한전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냥 우리가 쉬운 예로 티오가 있어야 그 태양열을 만들 수 있어요. 티오가.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안동이면 안동, 부산이면 부산에서 내가 태양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산이면 아니면 뭐 광주, 목포 이런 데서도 그 광주면 광주에 한전에 먼저 태양열을 하려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전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이 티오가 있느냐, 내가 100kg나 200kg나 뭐 1000kg를 태양열에서 생산하겠다. 그러면 지금 1000kg를 한전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 그 한전에서 그 전기가 지금 모자라야만 그걸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티오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도 지금 태양열을 많이 해가지고 티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태양열을 지금 신청한 사람이 했다가 빠꾸 당해서 못한 사람이 그 우리 학교 학생들 말하면 재수한 사람이 이루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수뿐만 아니라 3수, 5수, 10수, 막 50수, 100수까지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청해도 계속 미끄러져서 한전에서 안 받아줘서 못하는 거지. 자, 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금 희망을 들 수가 있어요. 그 태양열이라는 게 그 시설하는데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 그 금액이 들어가고, 그게 길어야 30년, 뭐 20년 이상 되면 그것도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 그 융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 융자 비용 이렇게 물고 나면은 뭐 큰 이익 되는 것도 없는데, 지금 하도 뭐 잘 되는 사업이 없으니까 다들 이제 돈 가지고 뭘 해서 조금이라도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을 줄까 하고 이제 그리로 달려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막 5수, 10수, 막 50수, 100수 이렇게 좀 미끄러져 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희망이 있어요. 제가 저 소수력 발전하는 업자분하고 지금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은 소수력 내가 이걸 해가지고 한전에서 내 기계를 바로 아직까지는 이거 보편화 안 됐기 때문에 그 특허청에서 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매스캠이 나오고 세상에 이 물건이 나가서 쓰는 사람이 많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런 제품으로 발돋움 될 때까지는 한전에서도 이제 그 인정해주기가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도 뭐 다 일종의 공무원들인데 공기업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바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한전에 팔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건 우선 제일 깨끗한 거니까. 근데 그 한전에서 얘기가 뭐냐면은 그 제품이 입증이 돼야 된다. 그게 특허청에서 말하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내가 이게 제일 바쁜 게 뭐냐면 우선 매스컴에 알리고 학회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 세상에 그 룰이 깔아지는 이것이 지금 제일 급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장을 들어갔는데 거기 공장에 이제 그 기계를 이전하면 우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매스컴에 이제 뭐 뉴스마다 이제 계속 이제 알리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얘기가 자꾸 물려 나오는데, 한전에서 이제 요구하는 걸 소수력 그 업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한전에서 당신의 물건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거예요. 그 사람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소수력 발전을 하려고 그래요. 소수력 발전을 해가지고 소수력 발전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양수 발전이든 뭐든 잘하면 큰 댐을 막고 산중에 또 양수 발전은 높은 데다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폴리 놨다가 나중에 내리는 게 양수 발전은 이렇게 막대한 그 국토가 소모되고 뭐 그 지역에 뭐 여러 가지 피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수력을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소수력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없거든요. 다들 망하고 막 고기 죽고 뭐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소수력은 소수력인데 그 물을 가지고 전체로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개천가에만 만들어 놓으면 돼. 아무 개천가도 물만 그저 1년 내내 거의 좀 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개천가에다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수력 발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할까 좀 설명을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 내용은 전에 내가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소수력 발전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러한 그 물통을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자 이러한 물통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이런 개천에 물이 하나 흐르면 돼요. 그냥 물이 흐르면은 이런 물이 이제 흐르면 여기서 이제 물을 이 물통으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뭐 못하러 그냥 폴로 되지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러한 이제 저수조 탱크가 있어야지. 그래서 물이 여기 있는 개천에 흘러가는 물을 이리로 한 통을 채웁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해가지고 이 물의 양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물통에 있는 물을 이리로 퍼 올려요. 이리로 퍼 올려가지고 그림 그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퍼 올립니다. 이것을 퍼 올리는 걸 뭘로 퍼 올리느냐 하면은 제가 만든 터빈으로 퍼 올리는 거지. 이게 아니고 아니 이걸로 그렇지. 제가 이 만든 이 터빈으로 그 압력 펌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막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지금 이걸 구상을 해 놓은 게 뭐냐면은 이 위에다가 공기를 채우려고 그래요. 왜 공기를 채우냐면 공기는 이게 물하고 달라서 압력을 가했을 때 많이 줄어요. 그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 공기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이 공기고 밑에 이제 물입니다. 물을 막 퍼올리면 근데 물을 막 세게 이제 이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압력 탱크죠. 이게 압력 탱크. 압력 탱크를 근데 이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다가 이렇게 하면 집어넣으면 이 물은 부피가 약간은 줄지만은 거의 안 줄잖아요. 이거는 액체이기 때문에. 근데 기체는 달라요. 기체는 여기서 압력을 가하면은 압력을 가한 만큼 물이 차지고 공기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은데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공기가 줄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수도 그 수압이 지금 제가 설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재보면은 얼마냐 하면은 옛날에 2kg, 1kg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왜 수압이 1kg, 2kg밖에 안 되고 막 높은 산에다가 정부서 물탱크를 만들고 이랬느냐 하면은 배관이 쇠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후돼서 이렇게 터지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수압을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수도구에서. 그래서 1kg, 2kg밖에 안 돼. 지금은 그 수압이 최하 3kg에서 5kg까지 지금 주고 있어요. 이 서된으로 지금 다 바꿨습니다, 수도관을. 서울 시내도. 딴 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 지금 5kg 쓰게 해도 지하에 수도관이 터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물을 압력을 넣는데, 키로수, 이 압력 키로수 때문에. 그래 이제 수도압이 지금 현재 최고가 5kg입니다. 그래서 5kg를 지금 하는데, 지금 뭐 10층, 20층, 30층 막까지도 그 수압이 그냥 올라가요. 지금 물탱크 없이 다 써요. 웬만한 건물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물탱크 쓰던 건물들 직수로 하는 사업을 여태 제가 방수하면서 이제 그거를 많이 해줬어요. 옛날부터 새마을보일러부터 제가 설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 자꾸 딴 얘기 나오는데, 자, 이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저속기하로 해가지고 내 기계는 마냥 돌아가니까, 한진에서 내 기계에 대해서 하는 것을 지금 별로 탐탁히 안 여기니까, 바로 발전기를 돌리는 걸 탐탁히 안 여기니까 하나의 수력 발전을 만들겠다 이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압력을 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압력은 얼마든지 가할 수 있어요. 뭐 마냥 고지, 한마디로. 여기에서 많은 뭐 기계를 이런 걸 뭐 여러 개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 기계도 막 에다가 압력을 가하고, 이 기계도 막 압력을 가하고, 여기 압력이 얼마든지 가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건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터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물 나가는 데를 만듭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물레방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물레방에다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사오도를 걸어 가지고 이 사오도를 이렇게 이제 물레방에서 이렇게 걸어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큰 댐같이 이렇게 그 시설을 하지 않아도, 댐에서 물이 수력발전기 터빈 돌리는 것도 그 압력의 댐의 그 높이, 물의 격차, 그 높이를 가져 압력에 의해서 이 발전기를 수력 물레방아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은 공간에서 압력을 가해서 나가는 압력이나 큰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적인 수압으로 해서 나가는 압력이나, 압력은 계기판에서 나타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저수지에서 어떤 그 100kg 이제 숫자에서 1, 10, 100. 이 100kg에 대한 그 저수지 수압이, 압력이 100kg 정도가 됐다. 이 저수지를 통해서 여기에 수로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압력을 재봤더니 그 압력이 저수지 전체에 대한 걸려있는 압력이 100kg다. 수압이 100kg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그마한 공간에 그냥 물탱크 하나에다가 막 힘을 가져 100kg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수지에서 그 대형 저수지에 오는 수압이나 이 작은 물탱크에서 나오는 수압이나 수압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0kg의 수압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지. 자, 이렇게 돌리면
이 작은 공간에서도 큰 저수지에서 하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압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이 특허내 가지고 지금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수압의 격차를 가지고. 그래서 뭐 이걸 하면 또 이제 그분에게 뭐 특허권을 사야 되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우선 내가 한다기보다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이제 물이 여기서 나오면 또 이래 물이 이제 도로 들어가고 여기는 물을 퍼올리고 하는데, 왜 이게 이런 개천가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물을 계속 쓰면은 물이, 특히 여름 같은 데는 물이 썩어요. 그래서 그 썩은 물을 가지고 계속 돌리면은 악취도 나고 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자주 교체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개천가에서 물을 그냥 항상 이렇게 수도관 하나 정도 가지고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거에다가, 그리고 여기 밑에서는, 하부에서는 이리로 만약에 이리로 들어왔다면 끝이면 여기서는 물이 들어온 만큼은 이제 계속 나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물이 그냥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물 가지고 압을 해서 돌리기 때문에 이 개천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던 거지. 물론 개천가에 안 하고 뭐 일반 산속에서도 뭐 수도가 들어가면 수도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수도물도 괜히 돈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개천가라면 어디든지 이걸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전에 전기를 팔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계에 대한 것이 한전에서 인정해 주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제 제가 이 매스컴에 알리고 이 기계를 알리는 게 우선 급선무다. 전 세계에서 이런 기계는 없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면 뭐래요? 남이 내 물건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력 발전소 블레방아 터빈을 돌려 가지고 그걸로 이제 pu리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 이어서 발전을 해서 이제 전기를 판매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비용은 그 뭐지? 태양열 하는 거, 그 전답을 사고 태양열 패널 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 그건 정확한 건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10분의 1도 안 들고 태양열에서 그 광대하게 국토를 다 덮어버린 그런 흉물도 필요 없고, 이거는 개천까지 조그만 공장 하나만, 이렇게 건물 하나만 센티지 판넬 같은 거 가지고 하나 지어 놓으면 돼.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단열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태양열 하던 분이 태양열 안 하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선해 준다는 거지. 내가 먼저 우선 하나 해가지고 전기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걸 원하는 사람은 당신네들이 소수력 발전소 건설업자하고 인원해 가지고 와라. 내가 이 터빈은, 이 터빈 말고 이 터빈을 내가 이제 이걸 팔고 이거 제공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내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창을 닫고 그 다음에 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지금 물건 판매에 대한 거는 쇼핑 센터에 제가 물어봤더니 한 5%에서 6% 사이를 자기들이 그 물건 판매하는 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2천만 원짜리 같으면은 대략 한 100만 원 선? 그 쇼핑센터에 내 물건 하나 팔줄 때 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우선 내가 국내만 하고 국외는 아직 안 할 거니까, 국내에 뭐 네이버 뭐 쿠팡 뭐 11번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다 올리려고 그래요. 이거 올리는데 큰 돈 드는 건 아니니까, 판매해야만 이제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전화번호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의 관심 가질 게 뭐냐면은
대리점입니다. 대리점. 이 대리점을 예를 들어서 쿠팡이다 뭐 네이버다 11번가 이렇게 쇼핑센터 올릴 때에 거기에 전화번호를 내 걸 올리는 게 아니라 대리점 전화번호를 올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뭐 광주, 우선 세 곳만 얘기합시다. 일단은. 그럼 여기에 서울은 이제 그 대리점 2개가 들어가고 부산 하나, 이제 전라도 광주 하나 이렇게 각각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면은 이 쇼핑센터에는 연락처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뭘 올리느냐 하면은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가까운 대리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대리점으로 연락을 하세요. 대리점에서 물건을 출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리점이 그 물건 살 사람하고 모든 조인을 다 하는 거지. 가저 현장 조건. 대리점에 이제 그 주인들은 저희가 와서 이제 다 일단 기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그 시설할 때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다 제가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대리점을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전라도 목포라 칩시다. 목포 아니 목포 광주 전라도 광주 옆에는 또 뭐 무슨 내가 그 좀 배추 장사하러 갔다가 송정리 자 송정리라고 합시다. 송정리가 이 광주 부근이 전주 부근이든가 전주 부근인가 전주 이게 이제 뭐 전주 대리점이라 전주 대리점이 있다 합시다. 그럼 이제 이 송정리 사는 사람, 송정리는 대리점이 없잖아요. 송정리 사는 사람이 이제 그 제가 얘기한 이제 한전에 판매하는 그걸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공장을 거기 하고 있는데 공장에 전기세를 한 달에 100만, 200만 원 뭐 막 1000만 원 내는데 이 기계를 쓰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 송정리에 있던 분들은 쇼핑센터에 전화번호가 이 전주에 대한 전화번호도 올라가 있거든요. 내 전화번호 올리는 게 아니라 광주, 전주, 부산, 서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전화번호를 쫙 올립니다. 그러면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살 때 그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가서 문의해라. 내가 일일이 이제 지금은 뭐 한두 명밖에 안 된다 하지만 막 이게 수십 명, 수백 명 오면 내가 일일이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그렇게 본사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물건은 어차피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각 대리점에서 이제 물건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 전화번호를 다 올려놨으니까 쇼핑센터에 우선 그분들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관문이 쇼핑센터잖아요. 쇼핑센터를 또 하면 그 사람 또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또 광고를 내가 볼 때는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 내 생각인데 뭐 세계에서 무동력이 처음 나왔다 하고 막 광고를 막 띄울 것 같아. 그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5%나 6% 그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래서 대리점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거기 저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본 사람이 자 그러면 또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광주고 부산이고 대구고 이런 데 가가지고 그걸 현장 조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리점에 있는 분이 나가가지고 저한테 완전한 이제 그 어떤 조건이 돼야 이걸 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 막 이런 것을 이제 충분한 우리가 이제 내부 이제 그 대리점 그 사장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저보다 이제 설명을 더 잘하는 분들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이제 이런 조건에는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판정도 하고 또 어떻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익이다. 그렇게 뭐 이제 전화요금 정도만 계산하면 거의 물건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전기세를 200만 원씩 낸다. 200만 원씩 낸다.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면은 전기세를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그러면 기계를 갖다가 꼭 생돈 주고 안 사도 사는 분은 이제 카드로 각 대리점에다가 이제 카드를 지금 제가 배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카드로 물건을 12개월로 할부로 샀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전기세 내던 것을 12개월을 계산하면은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잖아요. 1년 12개월만 그 전기세를 기존에 내던 대로 계속 내면은 그 돈이 이제 이 물건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물건값이 되면은 물건 값은 이제 2천만 원인데 뭐 2,400 또 이제 발전기도 또 뭐 3, 400 이렇게 하니까 100kg 같으면 하여튼 1년을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터빈하고 발전기가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한 달에 200만 원 전기세 내는 공장 이상은 다 이 물건을 쓸 수 있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1년간 계속 그냥 한전에 내던 전기세로 카드비를 내는 거지. 그러면은 1년 후에는 이제 그 물건이 완전히 이제 돈 한 개도 안 내고 공짜로 이제 쓰는 거지. 이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A에서는 물론 우리 본사에서 다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주에서 그 송정이 있는 사람이 전주 그 대리점에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 네이버 뭐 쿠팡 이렇게 했던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입하고 뭐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자기들이 얘기해주겠다고 자기들이 판매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화 한 사람하고 현찰로 물건 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거기서 아무리 그래도 물건은 결국은 대리점을 통해서 나가는 거야. 대리점 통해 나가기 때문에 뭐 그 관련된 전화번호를 대답해 주는 사람이 대리점에서 해주니까 결국은 쇼핑센터에서도 그 업자하고 하는 얘기를 막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쇼핑센터는 뭐 5% 6% 그것만 자기들 보면 되는 거고, 또 대리점에는 내가 몇 프로를 주느냐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좀 여기 올리기는 그렇고,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면 저 밑에 전화번호 올릴 테니까 전화를 주면은 더보기에서 전화번호를 내가 올릴게요. 전화를 주면은 그 대리점에 내가 몇 프로를 주겠다. 그럼 대리점에서 쇼핑센터에 나가는 그 5% 6% 그걸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네대로 이걸 보고 이렇게 합니다. 대리점은 제가 요 전번 관련 영상에서 뭐 3천만 원씩 정도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거 없고, 일단 그 대리점을 하는 분은 기독교인 목사님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일단 1억을 걸어야 돼요. 왜 1억을 거냐면은 내가 3천만 원까지만 외상을 준다 그러는데 한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도 물건을 외상을 줄 거예요. 이거 한 개에 2천만 원인데 최소한 뭐 3개만 우선 돈 안 내고 가져가면 가져가면 그게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대리점에서 그 물건값을 이제 나한테 지불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관련된 분이 전화하시면 내가 전화로 대리점에 대한 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또 이 대리점에서는 또 뭐를 할 수 있냐면은 각 공구상이라든지 철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전주면 전주 내가 한 분에게만 그 전주 총판을 줬기 때문에 각 그런 공구상이나 이런 데다가 내가 총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총판에서 또 그 철물점이라든지 뭐 공구상 이런 데서 자기들이 물건 팔고 싶다. 그러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리 총판에서 먹는 게 좀 적게 먹지. 그래 그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줘야 뭐 물건 팔아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 물건 공급을 할 수 있어요.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리점 총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총판은 최소한 보증금 1억만 있으면 제가 대리점을 총판을 그 관련 영상을 내가 올린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알아보시면 되고, 또 뭐 상세한 거는 이제 하여튼 서울은 총판이 둘이고 그 외에 모든 도에 하나, 시에 각 시마다 하나씩 총판이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판에서는 물건 판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쇼핑센터 물건을 총판에서 판매하고, 쇼핑센터는 내가 올려줘요. 내가 올려주면 그 총판에서 쇼핑센터 그 비용을 물고 거기서
물건을 이제 그 업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각 뭐 철물점 공구상 이런 데서도 자기들 물건 팔겠다 그러면 거기도 뭐 물건 파는데 물건을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전단지만 주면 되니까 팜플렛만 주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주만 전주, 강주만 강주, 뭐 부산은 부산에서 그 총판으로 연락을 합니다. 물건을 내가 한 5달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총판에서 나에게 또 이제 5달 주면은 내가 이제 물건은 우리가 직접 가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 모든 조인이 다 되면은 그 총판에서 카드 결제로 돈을 받았다 하는 연락만 해주면은 제가 그 물건을 돈을 받고 해주는 게 아니고 총판에서 물건에 대한 것을 돈을 받고 해줍니다. 아, 이거 뭐 하려면 꼭 전화가 이렇게 뭐 굉장히 대단한 것이 꼭 광고 전화는 난 뭐 영상 만들 때 와가지고 속썩여. 뭔 얘기까지 하다 이렇게 됐나? 총판. 이 총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선 믿는 자부터, 될 수 있으면 교회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부터 총판을 권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주에서 총판 하려고 하는 분이 뭐 3분이 나한테 섭외가 왔다. 그러면은 그 선정을 뭐냐면 교회 직분이 뭐냐. 2분은 집사고, 한 분은 서리 집사고, 한 분은 안수 집사고, 한 분은 장로님이다. 3분이. 그러면 당연히 장로님이 제일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다 그 봉사자다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위주로 제가 우선 총판이 주어진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총판에서는 쇼핑센터에 이제 내가 뭐 동영상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으면은 그 쇼핑센터에 들어가는 돈도 총판에서 다 물고 그 물건 한 개 팔면 또 그 대답이라든지 뭐 설명 이런 거 다 거기서 하고 모든 것이 다 조인이 되면, 그리고 직접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공구상에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꼭 쇼핑센터에 통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총판은 상당히 희망이 있고, 또 총판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한전에 전기 판매하는 거, 이것도 제가 먼저 하나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모든 그 루트를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일단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가지고, 그분은 또 한전에 전기 판매하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태양열 같은 이런 데에 꼭 목을 매지 말고 제가 제시하는 조건이 태양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태양열보다 아주 적은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 가지고 그 고액의 한전에 대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다각도로, 이 총판은 다각도로 팔아요. 한전에 전기 판매할 수 있고, 또 각 대리점, 각 상해, 뭐 공구상 이런 데 하는 건 물건도 대리점에서 총판에서 줄 수가 있고, 그런 대리점도 또 직접 또 판매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이 총판이 하는 일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 우리나라 전체에 이 총판이 나갈 거니까 물건 제품 만드는 거는 내가 이제 제일 먼저 우선 뭐 YTN이라든지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데 참다 막 홍보해 가지고 제일 먼저 기계 돌아가는 거를 먼저 이제 홍보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활력이 생깁니다. 모든 분이 자신을 갖게 되고, 또 내가 거기서 그 점포 오던한 거기에 건물이 꽤 크거든요. 그 건물 전체를 내가 전기를 다 공급을 시키려고 그래요. 무료로. 왜냐하면 그 기계가 돌아가면 아무래도 소음이 조금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무료 전기를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 불 켜는 거는 그냥 한전 전기 쓰더라도 콘센트 하나씩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요. 거기 건물 내에 해가지고 뭐 한 100kg나 200kg 정도 생산하면 뭐 건물 전체를 쓰고도 남지 않겠어요? 나도 이제 공짜 전기를 쓰고, 그렇게 이제 건물에도 전기를 내가 무료로 이제 공급해 줄 거고, 아무튼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저희에게 저로 인해서 뭐 피해를 봤다, 그런 감정이 생길 만한 일은 제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고 전부 이익만 보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로 인해서 이익을 봐야 되고 세계 전체 사람들이 다 나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물건을 만들게 해준 분이 천사가 내려와서 알려줬기 때문에 네가 정말 하고자 하는 그걸 하겠느냐 하는 확답을 받아가면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는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도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뭐 총판 이거를 저는 뭐 강제로 누구 하라고 뭐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으면 기도해보고 마음에 있으면 주문하시면 그 선별 그 주문자가 많으면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우선권을 준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뭐 56분, 1시간까지 설명하게 됐네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늘 설명한 거는 전번에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더 상세한 영상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서로 응원하면서 악플 달지 말고 악플 달아서 자기들 자신에게 무슨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익이 옵니까? 항상 좋은 이야기로 우리는 엮어 나갑시다. 제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일에 절대 악플은 사양입니다. 감사합니다.